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요즘 제가 보는 드라마에 중년 삼형제가 나옵니다. 마지는 2번 정도 사업을 실패했고요. 둘째는 매일 도살장에 끌려가는 표정으로 회사에 나갑니다. 막내는 영화감독이 꿈이지만 그 나이가 될 때까지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삼형제의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나이 50 다 돼가는 아들들 밥 해줄 줄은 몰랐다고. 대학 공부만 시키면 다 잘 살 줄 알았다고. 그때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대한민국에서 50 넘으면 다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요, 저는 이 장면이 슬픈 게 아니고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다는 거, 그거 되게 위로되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산답니다. 2018년 5월 14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경제를 말하는데 전문 지식은 없어도 된다. 쉽고 재미있는 경제 교과서 YTN 라디오 생생경제. 가장 맛있고 싼 제철 식품은 무엇인지 한 주간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생생한 물가 정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장바구니 생생물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 연결돼 있어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요일에 비가 한번 시원하게 내려서 그런지 미세먼지도 없고요. 어제 날씨 참 좋았어요. 네, 맞아요. 나들이 가기 정말 좋은 날씨인데 좋은 장소를 오늘은 추천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은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에요. 네. 이곳이 오픈한 지 지금 2주도 채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신상인데 심지어 이 수목원이 전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수목원입니다. 네. 위치가 경북 봉화군에 있는데요. 백두대간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호랑이와 또 각종 산림 생태계를 보존하는 그런 장소로 마련이 되었어요. 지금 백두대간의 그 자랑이라 할 수 있는 호랑이 3마리와 함께 어린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도 있고요. 또 너무 규모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트램이 지나다니고 있기 때문에 시설도 다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으로 나들이 가시는 거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가는 게 좀 멀다 이러시면은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백두대간 협곡 열차 코스 이용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강원도에서부터 봉화까지 연결하는 관광 코스거든요. 그렇군요. 네. 2주도 되지 않는 따끈따끈한 신상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경북 봉화군에 있는 뭐라 그러셨죠? 백두대간 수목원. 네, 네.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이요. 2주밖에 안 된 신상이라 제가 이름을 잘 몰랐네요.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참조하시고 가셔서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장바구니 물가 한번 알아보죠. 이번 주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품목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 주는 그 배추 가격이 하락세가 참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난주에 비해서 20% 가까이 저렴해졌기 때문인데요. 네. 기존에 유통되던 월동 배추가 들어가고 이제는 봄 배추가 많이 나오면서 가격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원래는 그 겨울을 이겨낸 월동 배추보다는 봄 배추가 더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일주일 새 1,000원 정도 가격 떨어져서 지금 한 포기에 3,400원대에 구입하실 수 있겠고요. 또 앞으로 그 봄 배추 판매하는 곳이 늘면 늘수록 더 가격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팁을 한 가지 좀 알려드리자면은 봄배추와 월동배추 얘기했는데 좀 네. 차이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월동배추는 추울 때 겨울에 자라났기 때문에 밀도가 훨씬 치밀하고 물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김장 담그신다 하면은 가을배추와 월동배추를 많이 써야 되는 거고요. 네. 봄배추는 상대적으로 수분이 많기 때문에 김치 담그는 데는 그렇게 적당하진 않고 쌈이나 겉절이 정도가 딱 좋습니다. 와, 겉절이에서 딱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이 딱 좋죠. 군침 도네요. 최근 들어서 이 감자 가격이 굉장히 올라서 이슈였는데 네. 감자 가격 좀 어때요?
네, 맞아요. 이 올해 초만 해도 감자 가격 50년 만에 최고치 찍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다행히 최근 들어서 하락세 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감자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약 1,300톤 가량을 수입했고요. 또 네. 앞으로도 3,000톤 가량을 더 수입할 계획이라고 해요. 거기에 더해서 국내에서도 지금 최근 봄 감자 출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달 말에 본격적으로 출하할 예정이라서 하루빨리 이 평소 가격을 회복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봄이란 계절이 참 신기한 게 네. 그냥 야채 이름에 봄자만 붙여도 싱싱해 보여요. 봄배추, 봄감자. 맞아요. 그렇죠? 뭔가 푸릇푸릇하고 맛있을 것 맞아요. 같고 그런 게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저녁 반찬으로 먹을 수 있는 제철 먹거리 뭐가 있을까요? 네, 항상 저녁 반찬 뭐 먹을까 이렇게 고민 많으실 텐데요. 네. 이번 주는 제철 먹거리 고구마 순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그 고구마 순을 껍질을 하나하나 손톱으로 힘들게 까야 돼서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에 마트에 가보니까 손질된 고구마 순을 또 따로 팔더라고요. 네. 조리하기가 훨씬 편해져서. 맞아요. 저도 봤어요. 네. 이 싱싱한 순을 그래서 좀 고르시려면은 대가 마르지 않고 두께가 고르면서 색깔은 연한 녹색 골라주시면 되고요. 조리는 아삭아삭하면서 이 씹히는 식감이 좋기 때문에 나물이나 장아찌, 볶음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들깨 가루를 넣으면은 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하고 식성 비슷하시네요. 아, 저도 그러세요? 좋아합니다. 네. 네, 이 고구마 순이 또 영양도 풍부해요. 칼슘이랑 그 식이섬유가 많다 보니까 오늘은 건강한 고구마 순으로 저녁 한 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저녁 반찬 고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바구니 생생물가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였습니다. 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네, 방금 장바구니 물가 전해드리면서 음식 이야기 했는데요. 오늘 생생 인터뷰도 음식 이야기입니다. 본죽, 원할머니 보쌈, 한 번쯤은 드셔본 음식일 겁니다. 이건 저의 주관적인 느낌이지만요. 저는 죽이라는 음식이 힐링푸드라서 왠지 죽 전문집인 이런 본죽 음식, 이거 믿음이 갔거든요. 그리고 원할머니 보쌈도 할머니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그런지 다른 보쌈집보단 조금 친근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죽과 원할머니 보쌈이 이런 제 믿음에 상처를 줬습니다. 본죽과 원할머니 보쌈 대표들이 상품권 부당 이득으로 기소됐는데요. 물론 음식으로 장난을 친 건 아니지만 회사 브랜드 상표권을 대표 명의로 등록해서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는 뉴스입니다.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죠. 경제민주화 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제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본죽과 원할머니 보쌈이어서 더 괘씸했다. 이런 제 주관을 얘기했는데요. 네, 물론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상표와 같은 브랜드를 사용하게 하고, 네. 물론 이제 영업 노하우라든가 제품 노하우 같은 것도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만, 상표 브랜드의 가치에 대한 대가로 이제 가맹 수수료를 받는 것이고, 네. 또 많은 한국의 그 프랜차이즈들은 광고료라는 걸 따로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이제 광고료 가맹 수수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광고나 마케팅을 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 향상을 시키는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 게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 상표권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그런 프랜차이즈 사업을 사실 본질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네네. 네, 근데 그 상표권을 이제 오너 일가 개인한테 넘겨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가맹 사업주로부터 받는 그 거액의 가맹 수수료나 광고비 같은 것들을 그 개인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활동들을 했기 네. 때문에, 네. 그 당시에 이제 뭐 정의당이나 경제민주화 네트워크 같은 시민단체, 그다음에 가맹 사업주 단체들이 이제 그 부분을 고발하게 됐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본죽과 원할머니여서 제가 더 괘씸했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브랜드 상표권을 갖고 부당이익을 취한 거잖아요. 저는 그 이름 때문에 조금 더 이 가게를 애용했었던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화가 났었던 건데요. 그 회사의 수수료를 대표가 챙겼다는데 도대체 얼마나 챙긴 겁니까? 고발하기 전에 이제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한 130억 정도 로열티를 받아갔고요. 네. 그다음에 본죽은 이제 본죽, 본 비빔밥, 본 도시락 이런 이제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 직전에 이제 고발 직전에 7년간 한 110억 정도 네. 받아갔었고,
그다음에 원할머니 보쌈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로열티만 한 4년 동안 145억 정도를 이제 받아갔었습니다. 네,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상당히 거액의 돈들인데요. 네. 그 돈들은 이제 그 가맹 사업을 하는 데 있는 그 가맹 점주들이 이제 또 낸 그 가맹 수수료 광고비 등에서 이제 받아간 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점주들이 이제 이 비용을 결국은 냈다라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가 그런 돈을 받아가지고 그 브랜드에 대한 가치도 높이는 작업도 해주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들을 해줄 것들을 이제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돈의 이제 상당 부분들을 오노일가한테 주고 개인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거. 네. 사실 당연히 이제 광고 활동이나 뭐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영업 활동들에서도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가맹 점주들의 불만인 것이고, 네. 더더욱이 그런 것들을 위해서 더 많은 광고료와 더 많은 가맹 수수료들을 내게 한 것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고발의 배경이 된 것입니다. 네. 저희가 으라차차에서도 이 가맹 점주들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실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중에 한 부분이 지금 이 문제로 불거진 건데요. 상표권, 이 상표권의 문제잖아요. 변호사님, 이 상표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 브랜드 상품권은 그러면 누가 가지는 게 맞는 겁니까? 당연히 이제 회사가 네. 그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품을 개발하고 그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 상표를 이제 등록하고 그거를 이제 영업 표지로 해서 가맹 점주들에게 그 상표권들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영업을 하도록 하는 게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질적인 그렇죠. 내용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브랜드 가치 때문에 이제 더 많은 비용들을 내면서 그 프랜차이즈에서 공급하는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광고 활동이라든가 여러 마케팅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사의 그런 마케팅 활동들이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이제 영업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맹 수수료와 광고비 같은 것들을 내는 것인데요. 그 부담이 이제 상당하기 때문에 그 내역들을 투명하게 밝혀라. 광고비 같은 걸 얼마나 쓰는 것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밝혀라 하는데 대부분은 잘 밝히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이제 일부를 이와 같이 이제 오노일가들에게 거액의 그 브랜드 대가로 상표권 사용료로 이제 지급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게 드러나게 됐던 것이죠. 그 모든 거를 다 상표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기준이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몇 개 뭐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제품을 개발할 때마다 상표들을 보통 만들게 되니까요. 뭐 예를 들면 뭐 파리바게트 같은 회사들은 이제 제품 만들 때마다 상표를 등록하게 되니까 상표의 개수만 하더라도 뭐 한 400여 개가 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조사 과정에서 이쪽 사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표가 내 회사고 여기에 대해 상표 개발에 힘을 쏟았으니까 상표권을 대표가 갖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회사를 설립을 해서 프랜차이즈 본사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그 회사의 조직들을 이용하고 그 회사 조직에 있어서의 여러 협력들을 받아서 이제 상표를 개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상표 개발을 한 이후에 또 유지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상표 브랜드 가치 유지를 하는데도 회사가 돈을 다 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노일가들은 그 상표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광고 비용이나 그것들에 필요한 마케팅 활동 비용 같은 거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받는 것이어서 그런 점에서 이제 배임 혐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배임 혐의라 함은 이제 그 제3자나 배임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해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하잖아요. 그럼 지금 변호사님. 그 누군가는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가 되는 것이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접 이제 상표권을 등록하고 그 상표권의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각종 비용 부담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하면서도 그 이익은 회사가 아닌 대표 그 오너 개인한테 준 것이기 때문인 거죠. 오너는 당연히 이제 회사의 가치가 높아지면 자기가 많은 주식을 갖고 있고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또 많은 배당금 같은 것들을 받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회사에 기여한 게 있다면 그거와 또 별도로 이제 주총에서 정해지는 바에 의해서 또 그 거액의 보수 같은 거를 받게 되는데 그러한 또 보수라든가
배당금 외에도 별도의 또는 이익들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배임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 본주과 원할머니 보쌈 대표들이 상품권 부당 이득으로 기소됐다는 소식 지금 듣고 있는데요. 경제민주화 전국 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이신 김남근 변호사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제가 듣기로는 2015년 9월에 이 경제민주화 네트워크가 이미 이 상황을 고발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2015년 9월에 고발한 게 이제서야 기소가 됐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 이제 박근혜 정권 때였는데,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는 이제 뭐 그런 대기업들의 네. 많은 이제 투자를 유인하는 그런 정책을 피겠다 그래서 사실은 재벌 대기업이라든가 큰 대기업들에 있어 여러 가지 그런 불법 행위나 이런 것들을 좀 눈 감아주는 그러한 어떤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분위기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네. 거의 이제 수사가 되지를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검찰은 이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정권이 바뀐 다음에 본격적인 수사를 하면서 아마 또 그 과정에서 그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그 가맹점주들과 뭐 상생협약 같은 것들을 체결하도록 하고 또 네. 파리바게트 같은 회사는 노동조합이 설립되게 됐는데 그 노동조합하고 이제 뭐 단체협약 같은 걸 체결하도록 하고 네. 이제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상당히 이제 그런 상생 노력들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것들을 그 수사에 반영을 해서 네. 일부는 기소유예 처분 같은 거를 하도록 하고 그 피해액이 상당히 이제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유로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 내용이 어려워서의 문제기보단 그런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의지의 문제였네요. 네, 처벌하도록 어떤 정권의 의지 같은 것도 있었겠고요. 네. 또 그 사회적으로 어쨌든 그런 프랜차이즈 본사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사이에 있어서의 상생 협약, 상생 교섭 이런 것들을 좀 촉진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최종적인 그 수사 처분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이제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된 건데요. 이 본죽 대표와 원할머니 보쌈 대표가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제가 경제뉴스에서 많이 보긴 했는데 간단하게 변호사님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제범죄에 있어서의 그 피해액이 굉장히 클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형을 가중하는 것으로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이 있는 것입니다. 네. 50억 이상의 배임죄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5억 이상의 배임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대부분이 이제 50억이 넘는 배임 혐의로 기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자체로 본다면 중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범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렇네요. 금액에 따라 이 징역 수위가 달라지는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액이 상당한 거 보면 처벌 수위가 높겠죠?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 수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이제 네. 그 상표권들을 전부 또 회사에 반환을 했거든요, 그 사이에. 만약 네네. 반환하고 이제 계속 갖고 있으면서 지금도 계속 이제 그런 배임적으로 이득을 얻고 있다 그러면 이제 중형이 불가피할 텐데요. 그렇죠. 그 사이에 이제 회사에 다 반환을 하고 또 회사는 뭐 그런 가맹점주들하고 여러 상생 협약 같은 것들을 취하는 이제 노력 같은 것들을 하고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소유예 처분들도 하고 이랬던 것으로는 보여져 그런 과정들을 거친 것으로 봐서는 네. 그렇게 검찰이 뭐 많은 높은 형을 부용할 것처럼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꼭 처벌 때문이라기보다는 이걸 시작으로 그런 상생하는 문화를 만들려는 정부의 의지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검찰이 이제 그런 어떤 정부의 정책까지 반영해서 네. 수사를 하지는 않을 텐데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검찰 수사도 사회적인 그런 여론들을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그런 범죄 행위로서 일어났던 그 상표권들도 다시 회사에게 다 반환을 하고 더 이상은 그런 식의 부당이득을 얻는 행위 같은 것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또 아마 약속도 했을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여러 상생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해서 기소유예를 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문무일표 민생 사범 집중 수사의 시작이다, 일환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쭤본 건데 그럼 변호사님께서 이제 이런 경제 정의를 위해서 많이 애쓰셨으니까요. 또 어느 곳에 이런 불공정 관행이 좀 바로 잡혀야 될까요? 딱 한 가지 꼽으신다면요.
뭐 우리가 이제 가맹점 분야만뿐만이 아니라 뭐 대리점 분야, 그다음에 대형 유통점에 납품하는 그런 납품관계 분야, 또 제조업에서의 하도급 분야, 네, 건설 하도급 많죠. 분야 이렇게 곳곳에서 이제 이런 불공정행위들이 만연돼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점들을 이제 더 이상 눈 감지 않고 검찰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검찰에서도 이런 것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뭐 공정거래 조사 전담부 같은 것들을 중앙지검에 만들고 했는데요. 네. 다른 지검에도 이제 이런 전담 부서들을 좀 마련을 하고 이런 이제 민생사법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적극적인 수사 의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민주화 전국 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김남근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나도 읽고 싶다. 100% 영미권 1:1 프리미엄 화상영어 클라소에서 1개월 이용권, 나도 공부하고 싶다. 자연으로 빚은 톡 쏘는 아름다움,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 유해 성분 없는 순하고 순한 보습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나도 쓰고 싶다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도 읽으실 수 있고 여러분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푸짐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 잘 들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한 통화에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본죽 원할머니 보쌈 대표들이 본인 명의로 이것을 등록해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돈은 대표 개인이 챙겨가고 이것의 관리 비용은 회사가 지면서 결국 애꿎은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었던 건데요. 검찰이 이를 고발해서 법적인 처벌을 얼마나 받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지정 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1번 초상권, 2번 상표권.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지정 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초상권, 2번 상표권입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돈 셀 틈 없는 분야별 맞춤 정보. 알아야 지킨다. 생활경제백서. 알아야 지킨다 생활경제백서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뭐 특별한 게 많아서요. 굉장히 한 2주 만에 3주 만에 찾아뵙는 코너인 것 같아요. 오늘 생활경제백서는 세금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텍스의 김희연 회계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희연 회계사입니다. 라디오 처음이시라고요? 네, 처음입니다. TV 하실 만큼 얼굴이 예쁘셔서 라디오엔 안 모셨나 봐요. 아우, 아닙니다. 네. 오늘 생활경제백서에서 세금 부분으로 처음 모시는 거기 때문에 회계사님한테 좀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세상에 세금만큼 아까운 게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맞습니다. 합니다. 네. 세금에 대해 저는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세금이라는 거를 무조건 줄이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물론 이제 세금은 적게 내면 지금 당장은 좋겠지만 소득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뭐 비용을 많이 과다하게 넣거나 혹은 이제 수익을 누락하거나 이런 네. 식으로 세금을 적법하지 않게 줄이는 경우에는 이제는 다 문제가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 시스템도 옛날처럼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국세청 시스템에서 인공지능을 도입을 해서
빅데이터 방식으로 이제 탈세라든가 네. 그리고 체납 이런 것도 네. 잡아낸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더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바뀌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전문가의 컨설팅에 따라서 세금은 적당하게 내시는 거 그리고 많이 벌면 많이 내셔야 된다. 네. 이렇게 인식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포인트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네. 많이 내시는 분은 많이 버시는 분은 네, 많이 맞아요. 내야 된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신고해서 네. 적당하게 네. 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저 같은 직장인은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별로 고민을 안 해요. 알아서들 너무 친절하게. 그렇죠. 회사에서 알아서 가져가시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별 생각 없이 이제 세금을 내고요. 또 이제 특히 5월달 저희는 이제 2월에 직장인들은 2월에 하니까요. 근데 이제 5월달이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밖에 있는 우리 작가님을 비롯해서 주변의 프리랜서들이 굉장히 5월달에 바쁘더라고요. 본인들이 신고해야 되고 이제 저는 사실 그게 좀 낯설거든요. 네네. 먼저 종합소득세라는 건 뭐고 또 어떤 분들이 내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거는 종합소득이 발생한 분들이 세금을 내시는 건데요. 이 종합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리고 네. 부동산 임대소득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소득이라고 일컫는데요. 네. 이러한 소득이 있게 되면 원칙적으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사업장을 경영한다든지 또 프리랜서 사업자분들 네.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 계신 분들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이제 5월 달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 그렇게 네.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프리랜서들은 1인이 본인이 사업체니까 네, 맞습니다. 본인이 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 부분 먼저 짚어주세요. 네, 맞습니다. 먼저 PD님처럼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네. 종합소득세 신고를 원래는 해야 합니다. 원칙은 해야 되지만 네네. 우리나라는 이제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회사에서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주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다고 하면 이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죠. 네, 저도 이런 걸로 종합소득 좀 내보고 싶은데 그렇죠. 얼마나 정직한지 근로소득만 내야 되네요. 네. 하지만 이제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뭐 네. 연말정산을 하실 때 뭐 기존에 이제 이직을 했는데 뭐 영수증을 누락했다든지 혹은 이제 회사에 내 개인적인 정보를 노출하고 싶지 않아서 네. 연말정산 때는 이제 기본으로 했다가 종합소득세 별도로 추가로. 신고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요. 네. 또 이제 이자와 배당 소득만 있으신데 일반적인 분들은 이제 2천만 원 미만이 되면 사실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이자와 배당 소득, 즉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자 소득만 2천만 원이 매년 생기는 거예요. 그런 어머나.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2천만 원 미만이면 이하면 신고할 필요 없고 이자만 순수 이자만 2천만 원 이상인 사람들은 신고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죠? 네. 근데 왜 5월에 하는 건지가 궁금해요. 그거는 이제 세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정해져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제 실무상으로는 제 생각에는 이제 1월 달에 부가세 신고를 통해서 사업자들은 작년도 매출에 대해서 확정을 짓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2월 달에는 이제 연말정산을 해서 근로소득이 확정되고 3월에는 이제 법인세 신고를 통해서 법인들이 본인들의 이제 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나간 비용들을 이제 확정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실무상 어떤 행정상의 그런 편의를 위해서 5월 달에 신고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4867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YTN 라디오 생생경제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어서 아주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중에 하나가 이런 좀 현실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정책 투자 요소, 개인 재무에 도움되는 아이템들 좀 해주세요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마련한 순서가 월요일 날 지금 하는 생활경제 백서입니다. 오늘은 세금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고요. 첫 주에는 부동산, 둘째 주엔 법률, 셋째는 재무, 넷째 주에 세무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문자로 여러분들 그동안 세금에 대해 궁금하셨던 사항들이 있으면 문자 주세요. 샵 0945, 샵 0945로 주시면 제가 김희연 회계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투잡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 우리가 나눴지만 회사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제 자영업자인 경우 제 친구 같은 경우는 회사를 다니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해요. 네네네. 네, 이런 네네. 경우는 따로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 근로소득만 있으시면 이제 신고를 안 해도 되지만 네. 근로소득이랑 뭐 부업을 해서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던가 네. 혹은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퇴사와 이직이 한 해에 맞물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에 이제 근로소득이 2군데 이상 발생하는데 네네. 그런다 해도 순수하게 근로소득이면 네. 상관없는 건가요? 만약에 이제 이직을 하신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2군데 이상에서 발생을 하셨다고 하면, 기존에 근로하셨던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2017년 12월 말 기준 재직하고 계시는 회사에 제출을 네. 하셔서 네. 연말정산을 할 때 두 소득을 합산을 했다면 네. 그러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안 하셔도 되는데 네. 기존에 다녔던 회사의 영수증을 네. 연말정산 하실 때 제출하지 않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근로소득이 2군데 이상에서 발생하셨으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네. 또 연말정산 때 뭐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거나 잘못 신고를 했다거나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세율이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종합소득 세율도 궁금한데 2018년부터 바뀌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세율이 어떻게 돼요? 2016년도에서 2017년도로 넘어올 때 네. 이제 그 그 세율 구간이 그때 상승을 했어요. 38%에서 40%로 최고 세율 구간이 상승이 됐는데 올해 2018년도에 40%에서 42%로 또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5억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네. 세율의 영향을 받게 되시고요. 그리고 과세표준 3억이 넘어가시는 분들도 38%에서 40%로 세율이 네. 상승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 종합소득세율이라는 게 결국 세금을 계산할 때 몇 네. 퍼센트를 곱해서 계산하느냐 뭐 그렇습니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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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당연히 소득이 높을수록 네, 이제 세율은 세율이 더 늘어난다. 늘어나는 네. 거고. 그래서 네, 아까 네. 이제 네. 많이 버시는 분은 많이 내야 됩니다. 내겠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0760님 저는 지금 휴업을 해서 작년 부가세를 조금 내야 되는데 주변의 자영업자들은 한 푼도 안 내고 나라에서 혜택만 받으려 하는 이상한 생각이 있어요.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작년에 휴업을 해서 작년 부가세를 조금 내야 한다. 휴업을 하셨다고 하면 그래도 이제 부가세 신고는 하셨어야 되는데 네. 지금 작년에 휴업을 하셨으면 휴업 신고를 제대로 하셨다면 이제 부가세 신고를 안 하셔도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냥 자체적으로 휴업을 하고 휴업 신고를 별도로 안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찌됐든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신고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줘야 그럼요. 되는데 네. 그거보다는 이제 세법에서는 신고를 안 하신 분들에게 이제 가산세라는 어떤 제재를 두고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와 함께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그럼요. 네, 이제 뭐 AI까지 아까 네네. 나서서 인공지능까지 한다고 분석을 하니까. 한다고 하니까. 네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정직하게 세금 신고하고 세금 내는 게 돈 버는 법이다. 네, 맞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도 현명한 절세법이죠. 네, 맞아요. 절세법이란 이야기 네, 하더라고요. 네, 네. 그 작년에 환급이 될 줄 알고 신고했다가 오히려 토해내라는 결과가 나와서 올해 네, 신고하기가 네, 네. 두려운 분들 계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맞습니다. 그렇고요. 직장인들에게 13월에 월급이 있다면 프리랜서에겐 6월에 두 번째 월급이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기쁘잖아요. 그렇죠. 팁을 좀 주세요. 어떻게 네네. 하면 그래도 조금 더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네.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거는 매출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게 아니고 순이익에 대해서, 즉 내가 벌어들인 수입에서 모든 비용을 다 뺀 순이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세금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순이익을 줄여야 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격 증빙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네. 적격 증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3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실 때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을 이제 챙기셔야 되고 뭐 인건비를 지출하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셨다거나 네. 했을 때는
인건비를 국세청에 신고하시는 그런 걸 적격 증빙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 분들도 주민번호로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사업과 관련 경비를 지출하실 때 이런 증빙을 챙기시는 습관을 들여놓으셔야 되고 또 이제 사업과 관련돼서 이제 거래처에 네. 경조사비를 제출했을 때 뭐 청첩장이나 부고장 이런 것들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시니까 이런 것들도 잘 모아두시면 절세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매번 모아놓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직장 생활한 지 지금 뭐 10년이 넘었는데 초반에는 굉장히 세금 이거 하는 게 힘들었는데 요즘엔 굉장히 간소해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도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할 일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국세청은 ARS 작년부터 도입이 됐는데 네. 최근에는 보이는 ARS까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네. 한 5번 정도 터치를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가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올해 모두채움 신고서가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데 모두채움 신고서는 소득의 종류와 사업장이 하나고 그리고 2016년도 매출액이 업종에 따라서 최대 6천만 원 미만이신 분들은 네. 그 신고서가 다 작성이 돼서 나오고 ARS로 번호만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네. 네. 소규모 사업자에게 되는 모두 채용 신고서. 네. 1544에 9944로 전화를 하면 여러분들 듣거나 보면서 간편하게 ARS로 신고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네. 한번 해당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홈택스에서 굉장히 간단하고 잘 했더라고요. 네, 저도 맞습니다. 모르는 제가 쓴 돈들을 얼마나 잘 정리해 주셨는지. 네. 네. 맞습니다. 6304님 개인 택시 기사인데 노란우산 공제 가입하면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노란우산 공제는 지금 기준이 좀 바뀌어서 네.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란우산 공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자영업자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노란우산 공제로 이제 퇴직금처럼 그렇죠. 적립을 해두면 네. 그 대신에 이제 세액공제 혜택을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세금 내느니 저축을 한다 이런 생각으로 노란우산 네. 공제를 가입하시는 게 네.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6304님 답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8572님께서 1인 직장 가구 절세법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1인 직장 가구? 1인 직장인? 네. 그러니까 1인 가구인데 직장인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녀가 있거나 부양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세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1인이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절세법을 물어보시네요. 네.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절세하실 수 있는 방법이 크게는 없어요. 근데 뭐 사용을 하실 때 현금을 쓰실 때는 뭐 꼭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받으신다든지 아니면 뭐 체크카드 사용을 조금 더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하셔야 되고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연금계좌 세액공제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퇴직연금에 납입을 해두시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적립해두시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문자 보내주셨어요. 역시 세금 관련된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시네요. 6495님은 세금도 제대로 내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관심을 갖는 게 더 필요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회계사님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맞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그쵸 그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투표를 통해서 국민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막 복잡해서 안 하겠다. 막 이런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이 자영업자들은 그렇잖아요. 이런 분들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요. 이 질문을 좀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안 하려는 꼼수 안 통하는 거죠, 이제? 예, 통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고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통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당장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세금은 5년 동안 부과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5년 뒤에 본세와 가산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엄청난 세금을 부담하셔야 될 수 있으니까요. 세무서에 가셔도 신고를 대행해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수료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세무서라도 가셔서 꼭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갑자기 궁금한 건데요. 전 세무서를 이용한 적이 없으니까 그 세무서에서 부과되는 돈들은 제가 내는 세금과 비례합니까?
제가 세금을 많이 내면 세무서 분에게 드리는 돈도 많아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요, 기준이 있나요? 네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이제 민원봉사실에 가시면 우리나라 국세로 월급을 받으시는 이제 공무원분들이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주고 계세요. 아니, 이런 회계사나 이런 세무 회사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그런 분들은 이제 수수료가 발생하시는데, 매출액에 따라서 좀 수수료가 달라지시게 되죠. 그걸 여쭤본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변호사나 회계사나 의사분들이나 상담을 하시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어려우신 분들이 계세요. 청취자분들. 이제 변호사비나 회계사 상담비까지 그것조차도 부담스러우셔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그래도 안 내는 것보단 상담해서 내는 게 그럼요. 훨씬 절세 효과가 이득이다. 훨씬 큽니다. 가산세보다 저희 수수료 쌉니다. 자, 9707님, 제출 서류가 늘 둘쭉 날쑥합니다. 이거 왜 그럽니까?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게 해마다 다릅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제 세금을 신고하는 방법이 이제 추계라는 방법과 또 기장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추계는 뭐냐면 이제 기장을 하지 않는 영세한 사업자들을 위해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해서 세법에 따라 일정률만큼 공제를 해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 정도 썼다라고 인정을 해줄게라고 해서 일괄로 계산한 방법이 있고 이 경우에는 사실 기타 서류가 필요하지 않은데 이제 기장을 해서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추계 신고가 유리한지 기장 신고가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이제 추계로 신고하냐 이제 기장으로 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서류가 달라지게 되고요. 하지만 대표님들이 귀찮을수록 납세자가 귀찮을수록 저희가 더 많은 비용을 반영해드리기 위함이니까 귀찮으시더라도 증빙을 챙기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제 은퇴를 하다가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요. 당장 매출이 잡히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에도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하셔야 되고 세금은 나오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저희와 같은 세무대리인들에게 의뢰를 하시면 수수료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ARS 방법으로도 되고요. 또 아니면 세무서에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좀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 그렇군요. 8106님 개인 사업자인데 세금은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대기업은 왜 세율을 안 해주나요? 맞아요.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정작 세금 올려줘야 되는 세금 올리고 좀 많이 대기업 같은 데 부과하면 되는데. 그렇죠. 개인소득세율이 늘어났는데 올해 초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과세표준 세율이 늘어났습니다. 3천억 과세표준 기준으로 3천억 초과하는 초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걸로 인해서 세수 효과도 꽤 클 거로 예상이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은 이제 법인도 세금을 많이 냅니다. 상반기에 이제 제일 큰 세금 이슈는 종소세 신고고요. 그럼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조금 큰 세금 관련된 이슈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제일 큰 게 5월 달에 신고하신 종합소득세 신고고 하반기에는 이제 부가세 신고,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가세 신고만 적절하게 하시고 뭐 인건비 신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주기적으로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일단 상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신고들이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세금 관련된 거 5월 달에 중소세 관련된 이야기 우리 회계사님과 함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여러분 월요일 순서 함께 하셨어요. 아까 4867님께서 문자 실질적인 것들도 해주세요 했는데 문자 보내기 무섭게 바로 실질적 내용의 코너라니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를 향한 여러분들의 애정, 조언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생생퀴즈 정답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0007님 새싹이시네요. 상표권 3559님도 새싹이세요. 상표권 0598님 상표권 그런 방법으로 불을 늘리다니 참으로 기가 찹니다. 7346님 상표권 깨끗하고 청렴한 줄 알고 열심히 사 먹었는데 믿을 만한 곳 하나 없네요. 1798님 안녕하세요. 매일 듣지는 못해도 YTN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상표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 밖에도 보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정말 아까 우리 청취자가 보내주신 대로 이름에 맞게 깨끗하고 바른 방법으로 돈 벌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월요일인데요. 아유, 날씨도 좀 꼼꼼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셔서 오늘 하루 보내시라고요. 모모랜드의 뿜뿜 준비했어요. 신나게 몸 한번 흔드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발전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으로 제작되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